자, 11월 고2 전국연합 해설합시다. 1번 실험실에서 실험 장면. 여기 보면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원료는 석유가 원료입니다. 석유 원료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니은은 합성 섬유이다. 합성 섬유. 면은 천연 섬유. 합성 섬유이다. 맞죠? 이것은 탄소화물이다. 탄소화물은 CHO로 구성된 물질이죠. 탄소화물 안에 C하고 H로 구성된 탄화수소라는 것도 탄소화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이번 문제는 분자의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중심원자죠. 중심원자 산소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구분형이고 결합각은 이렇게 이루는 각도가 결합각이죠. 결합각은 104.5도. 얘가 중심원자고 4개의 공유 전자쌍에 나와 있을 때 109.5도고 정사면체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모양이나 결합각이 생각 안 나면 정리해서 다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가의 공유 전자쌍 수는 2개이다. 맞죠? 정사면체 모양이고 결합각은 나가 더 크죠. 얘가 104.5, 얘가 109.5 이렇습니다. 이 답이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철의 부식과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철이 부식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산소하고 물, 얘가 꼭 필요합니다. 개수를 맞추면 되죠. 개수를 어떻게 맞춰볼까요? 각각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에 한 개씩 들어있는 게 요게. 여기도 수소는 여기만 들어있죠. 12가 되려고 하면 여기서 3이니까 요게 3개니까 전체가 4개가 돼야지 12다. 그러면은 F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4Fe.가 되고 산소의 수는 화살표 오른쪽에 요게 12개가 되죠. 12개가 되려고 하면 여기가 3 이렇게 되면 됐죠. 그러면 ABC는 얼마인가? 11. 4 플러스 3 플러스 4 그래서 1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화학결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화학결합. 자, 화학결합 모형. 지금 얘는 공유결합, 얘는 이온결합을 나타내고 있죠. 자, 딱 보면 얘는 뭐겠습니까? 수소죠, 수소. 수소고 플러스 원래 한 개 있었는 게 이러니까 얘는 Na 플러스, 얘는 O2 마이너스, 얘는 Na 플러스. 자, 얘가 산화이온인지 알겠습니까? 모형만 보고 이건 무슨 모형입니까? 보호 모형이죠. 보호 모형에서 전자 2개를 얻어왔다는 얘기죠. 원래 얘하고 얘는 전자 2개를 얻어왔는 거니까 원래 전자의 수는 8개고 전자의 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와 똑같고 중성인 상태에서는 그리고 원자 번호가 8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산화이온 이렇게 되겠습니다. Y2Z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Y가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짜리가 2개 이게 2 마이너스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 X와 Y는 같은 족이다. X는 1족이죠. 수소. Y는 Na 플러스 1족 11번이니까 같은 족 1족 원소이다. Z2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그러니까 산소는 요렇게 루이스 전자전 구조식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년 디귿 이렇게 됩니다. 화학결합,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물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양이온이 요렇게 있죠. 자, 요렇게 되었을 때 금속과 뭐의 반응이다.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수소기체죠. 플러스 금속 이온 요렇게 되는 반응입니다. 자, 전체 반응식 한번 써보면 X 플러스 EH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X가 전자 2개를 잃기 때문에 전자 2개를 주려면 EH 플러스
그리고 H2 이런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기 H 플러스 자 양이온의 수는 원래 두 개가 없어지면서 두 개가 여기서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는 X2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2 플러스로 되는 것은 전자를 내어주는 거니까 산화라고 하고 나에서 X의 표면에 발생한 기체는 수소기체이다 입니다. EH 플러스가 금속이 내어놓은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양이온 수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자, 가에서 EH 플러스가 대신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X2 플러스가 되죠. 이 두 개가 없어지고 한 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다. 그래서 양이온수는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양이온수는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0이 되죠. 얘가 2 플러스가 있었으니까 얘도 어떻게 되는다? 2 플러스 여기 1이 와야지 전체 전하량의 2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6번. 자, 두 가지 물질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결합선이 없네요. 전자점 구조식이 아니고 전자 점식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H죠. HF. HF인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1, 2주기에서 이온 결합을 하면서 플러스 1가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리튬밖에 없습니다. 리튬하고 F- 이렇게 되겠죠. Y는 비금속 원소이다. F를 뜻하지 바로 F 비금속.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둘 다 없는 거죠.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은 금속 결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흑연, 공유 결합 중에 흑연 이런 것들 있죠.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X하고 Y가 같다. 자, XY의 한 개의 전자수는 수소 한 개 플러스 F가 9번이죠. 10개고 ZY의 전자수라고 하는 것은 Li 플러스 F 마이너스니까 Li 플러스 몇 개? 2개죠. F 마이너스니까 10개. 그래서 12개가 됩니다. 자,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그러면 얘가 10몰, 얘가 12몰 이렇게 되니까 같지 않죠. 답이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7번은 분자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분자식. 자, 여기 비금속들이 결합을 하는데 여기에서 XY라는 분자식을 가질 수 있는 원소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기 CLF 요게 있네요. 맞죠? CLF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시면 X가 누구하고 공유결합하고 있을 때 Z하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때 Z가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냐 하면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 CL입니다. 여기서 Z는 뭐냐 하면 두 개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건 누구냐 하면 산소가 되겠죠. Z는 산소고 산소의 전기염 정도는 3.5입니다. 여기서 F는 4.0, CL은 3.0이기 때문에 X2Z에서 Z가 정기적으로 음전하를 띄려고 하면 그래서 CL이 돼야지 CL은 전기염 성도가 3.0이고 그래야지 산소가 3.5입니다. 음이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Y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Y는 F이죠. 그래서 이거는 OF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Y 얘가 뭐가 됩니까? F가 전기염 성도가 제일 크니까 정기적으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X이다. X가 아니고 뭐입니까? Y가 되겠죠. Y Z는 O이다. Z2Y2가 뭡니까? O2 F2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구조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어보면 이렇게 되죠. 어디에 여기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 결합 있다. 맞죠?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기음성도는 외워야 되겠죠. 산소 3.5, 4.0. 황은 얼마입니까? 생각 안 납니다. 갑자기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기음성도 한번 볼까요? 수소가 2.1, 수소 밑에 리튬이죠. 리튬이 1.0, 1.5, 2.0, 2.5, 3, 3.5, 4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0.9, 1.2, 1.5, 1.8, 2.1, 2.5,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Cl이 되겠죠. Cl 밑에 얘가 뭡니까? 황이 되겠네요. 황, 규소인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기음성도 외워둡시다. 반드시 외울 것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를 기준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자, 첫 번째 이길 조건 홀 전자 수가 큰 원소 카드. 그 다음에 같은 경우 홀 전자 수가 같은 경우 두 번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큰 원소 카드를 제시한 학생 승리한다. 예를 들어서 리튬의 홀 전자 수는 1입니다. 맞죠? 1s2, 2s1 이렇게 되죠. 1. 산소는 홀 전자 수가 몇 개입니까? 산소는 홀 전자 수가 2개입니다. 2개이므로 승리자는 홀 전자에서 나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판에 얘는 홀 전자 수 1개. 그리고 붕소는 원자 번호가 5번 1s2, 2s2, 2p1 홀 전자 수가 1개입니다. 홀 전자 수가 1개로 똑같을 때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큰 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봅시다. 얘는 9번이죠. 1s2, 2s2, 2p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당연히 얘가 많죠. 2p에 5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학생 가가 되겠습니다. 가이다. 그 다음에 3개가 들어가야 되죠.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볼 때 2주기가 수해, 그 다음 리튬 보틀, 배가 베릴륨 없죠. 붕, 탄, 질, 산, 풀이니까 요 3개가 없습니다. 이 3개 중에 학생 가가 승리하려고 하면 일단 네온의 홀 전자 수는 0입니다. 홀 전자 수는 0이 승리하려고 하면은 요 3개 중에서 홀 전자 수가 0인 거 뭐 있는가 그러면 베릴륨이 있습니다. 베릴륨의 홀 전자 수가 0이지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네온이 더 많겠죠. 그래서 베릴륨이 되고 두 번째는 학생 나가 이기려고 하면 뭘 남았습니까? 이제 산소하고 질소가 남았는데 학생 나가 이기려 하면 홀 전자 수가 먼저 질소가 홀 전자 수가 3개, 탄소가 홀 전자 수가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B이다. 원자 번지름은 Z, 질소하고 탄소하고 원자 번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원자 번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같은 가로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 작아진다. 원자 번지름이 작아진다니까 누가 더 작습니까? 얘가 원자 번호 7번, 얘가 원자 번호 6번이죠. 탄소가 더 크죠.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면 기억관 이연 여기서 8번에는 3번 이렇게 됩니다.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창의적인 문제가 되네요. 근데 8번인데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나오네요. 그 다음 9번 봅시다. 9번은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 동적 평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주 많이 나온 문제죠. 여기에서 평행에 도달했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ET일 때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하였다. 자, 액체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다가 일정해진다. 감소하다가 일정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당연히 10보다 어떻습니까? 작다가 되겠죠. 기억은 10보다 작다. 그 다음에 기체로 된 수증기의 양은 3T하고 2T하고 똑같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같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동적 평행에 대한 정의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기억 되겠습니다. 9번에는 1번 의외로 쉽게 출제가 되고 있네요. 9번 같은 문제는. 그 다음 10번 산화환원 반응식이다. 자,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는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 산화환원 반응 맨 뒤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 일단 산화수 정하는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산소하고 수소는 놔둬놓고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의 산화수를 적어봅니다.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소는 플러스 5가 되죠. 질소 플러스 5가 될지 모르면 산화수 정하는 규칙 다시 한번 봅니다. 산소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고 질소가 플러스 5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산화수 규칙에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SN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CL이 마이너스 1짜리가 6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되려고 하면 얘가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여기 있는 질소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전체 0이 되려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산화수가 바뀌었는지 봅시다. 자, 산화수 바뀐 거 보시면 요게 주석이 0에서 플러스 4로 바뀌었습니다. 즉 전자를 4개를 내어줬단 말이죠. 증가된 산화수가 플러스 4. 그럼 당연히 감소된 것도 4가 돼야 됩니다. 4가 되려고 하면 여기가 플러스 5에서 변화량이 플러스 4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4가 되려고 하면 여기다가 4. 그래서 A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맞춰놨으면 누구 맞추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산소수부터 먼저 맞추면 되죠. 산소수 맞췄고 수소수 맞춰야 되는데 화살표 왼쪽에 산소수가 몇 개 있습니다. 여기 4가 됐으니까 12가 되네요. 12는 여기 2, 4 여기 4개 있죠. 8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므로 C는 얼마? 4. C가 4가 되면 수소가 8개가 되니까 이게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SN의 산화수는 플러스 4이다. 뭐 이건 사이다 맞네요. 사이다는 칠성 사이다. 이거 맞습니다. NO3- 질산이온은 환원제로 작용한다. 환원제로 작용하는 자신은 뭐 돼야 된다? 자신은 산화돼야 된다. 그러면 산화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질소는 산화수 증가합니까? 플러스 5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 감소하죠. 틀렸습니다. A는 4이다. 4이다가 나오네요. 다음 기억과 디귿입니다. 10번에는 3번. 자, 여러분 산화수 정하는 규칙을 알고 있어야지 산화수를 화살표 왼쪽 오른쪽에 변화된 원자의 산화수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산소하고 수소는 산화수가 잘 변하지 않으니까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죠. 물론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살펴봐진다? 산화수 규칙. 요거를 한번 다시 복습합니다. 그 다음 문제 11번 중화적정 실험이다. 이것도 어디 나옵니까? 단원 4단원에 나오는 거죠.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 중화 반응입니다. 이 실험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다. 분자량 60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100ml당 식초가 6g이 들어있는 식초 A를 준비한다. 근데 얼마만 했습니까? A 1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습니다. 10ml만 넣었다는 얘기는 6g의 얼마? 10분의 1이죠. 6g의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6g의 10분의 1이니까 0.6g만 넣었다는 말입니다. 0.6g이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다 하는 말이죠. 자, 0.6g이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고 이거를 아세트산의 화학식량, 즉 분자량 60으로 나누면 누가 나옵니까? 이게 아세트산의 몰수가 나옵니다. 몰수가 나오죠. 아세트산의 몰수하고 뭐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넣어준 NaOH 몰수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똑같아져서 완전히 중화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NaOH의 몰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0.2몰 NaOH가 얼마 들어갔단 말입니까? V만큼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0.2 곱하기 V니까 밀리리터 단위니까 리터 단위 고쳐야죠. 1000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100분의 1이죠. 그럼 0.01 1000이 넘어가면 1000 0.2 곱하기 V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하나 둘 10 0.2 곱하기 얼마가 나? V. 그러므로 V는 얼마? 50이 되겠죠. 50. V는 50이 됩니다. 그럼 얘가 50이니까 얘는 100. 얘는 50.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V는 50입니다. 50인 게 두 개나 있네요. 자, 두 번째는 B 가지고 A 대신에 100ml당 아세트산이 Wg 들어있는 식초 B를 사용해서 이것도 110ml 가지고 실험한다고 합니다. 그럼 Wg이 아니고 이걸 10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맞죠? 10분의 W를 이걸 다시 60으로 나눠주고 여기에서 얼마 들어갔다? 0.2 곱하기 이제 100ml죠. 100ml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역시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 0.02가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W는 60이 넘어가고 6이 60 6이 12 1.2 W는 10 6이 12 맞죠? 그러면 12 W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는 12 그러면 12하고 오니까 12하고 50이니까 11번에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자, 중화 반응에서 CH3COH의 몰수 그리고 표준 용액의 NaOH의 몰수가 똑같다는 말은 자, 아세트산이 내어놓는 H 플러스 그리고 NaOH가 내는 OH 마이너스의 수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알았죠? 요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서 왼쪽과 오른쪽에 여기에 맞는 것들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항상 문제에 나옵니다. 맞죠? 중화적정 실험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11번 같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여러 문제를 다루고 보면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 12번 갈까요? 12번 왜 줄쳐놨지? 오비탈의 양자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양자수. 자,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N. 그 다음에 부양자수는 L, 자기양자수 ML 이렇게 쓰죠. 주어진 자료 보면 수소원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소원자의 서로 다른 오비탈이라고 했는데 N이 4 이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N이 4 이하이다. 1s, 2s, 2p, 3s, 3p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4s,
그 다음 3D 뭐 요런 순서대로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안 나옵니다. 맞죠? 요거는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요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EP를 놓고 같은 세로줄에 있는 두 오비탈의 L 값은 같다. 같은 세로줄 이거는 L은 1입니다. L은 1인 게 지금 뭐 있습니까? P 오비탈 있는 게 그다음에 요거죠. 3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줄에는 M 플러스 L은 같다. 얘가 M 플러스 L이 얼마입니까? M 플러스 L이 2 플러스 1이죠. 3이네요. 맞죠? 그럼 가는 3S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4S.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S는 우리가 뭐로 표현한다? 부양자수 0이죠. 그 다음에 P는 부양자수 1로 표시를 합니다. 나는 3P이다. N은 가다이다. 가하고 다하고 다가 더 4죠. N값이 얘가 3이고 틀렸습니다. 에너지 준위는 나가이다. 자, 수소원자죠.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N값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얘가 N값이 3이고 가도 3이니까 같죠.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N값만 같으면 같습니다. 만약에 수소원자가 아니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3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기억. 자, 오비탈의 양자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를 파동으로 보고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해를 우리가 파동 함수 또는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내용은 나오진 않죠. 부르는데 그 오비탈들이 몇 가지 양자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s 오비탈, 2s, 2p, 3s 오비탈 요 정도 봅시다. 여기서 주양자수는 n이라고 하고 얘가 1, 옆에 있는 숫자면 2, 2, 3입니다. 그 다음 부양자수 또는 방위양자수라고 하고 여기는 S1, 여기 0, 요 P는 1, S는 0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ML이라고 하죠. 얘는 부양자수 L, 얘는 0일 때 0, P 오비탈은 종류가 3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0 이렇게 가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P 한번 써볼까요? 3, 그 다음에 부양자수는 1, 마이너스 1, 0, 1 자기양자수. 이것들을 외워야 합니다. 양자수를 외워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 나오는 것들 여기에 해당되는 양자수들을 외워야 합니다. 외우고 다시 개념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오비탈은 꼭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안타깝지만 일단은 오비탈은 양자수를 외워둬야 됩니다. 다음 13번 봅시다. 13번 이거는 몰 농도 용액의 몰 농도 만드는 몰 농도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한 얘기는 1단원에서 나오는 거죠. 용액의 농도. 자, 0.5몰 농도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25도씨에서 밀도가 Dg per ml인 10몰 농도짜리 A를 준비한다입니다. 자, 0.5가 나와야 되겠죠. 밀도가 Dg 10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가의 Wg을 소량의 물이 들어있는 200 ml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Wg을 준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0몰 농도짜리 Wg이라고 하는 것은 몇 ml에 속하는가 하면 W를 뭐로 나누면 됩니까? D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D로 나누면 단위가 ml가 나오니까 얘를 어떻다? 1000으로 나누면 Wg이 몇 ml인지 나옵니다. 그럼 10몰 농도짜리
W를 D로 나눈 이걸 1000 이렇게 나눈 것만큼의 A 몰수가 되겠죠. 이걸 어디다가 넣는다? 이거를 200ml짜리 플라스크에 넣는다. 이걸 1000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아래쪽에 부피, 그 다음 위에는 용질의 몰수가 나옵니다. 요게 용액의 부피, 그리고 아래쪽에 위에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0.5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나머지 계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나누면 W는 어떻게 됩니까? 200 곱하면 200 이렇게 되죠. 00, 10, 100 이죠. 넘어가면 10는 W, D분의 W. W는 10D 이렇게 됩니다. 10D 이렇게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몰 농도를 구할 때는 우리가 몰 농도는 아래쪽에 용액의 부피가 리터 단위로 오고 위에가 용질의 몰수 이렇게 오면 됩니다. 위에 게 용질의 몰수, 밑에 게 용액의 부피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도록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도록 구성을 하면 됩니다. 14번 봅시다. 14번은 세 가지 이온 중성인 원자하고 자료이다. 전자수의 합이 13이다. 자,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고 전자수의 합이 13이면 18조 원소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2개, 10개입니다. 10개 그러면 18개. 얘는 일단 안 되겠죠. 전자수의 합이 13이니까 그러면 요게 가능성이 얘가 플러스 1가 될 수 있는 게 원자번호 3번, 얘가 원자번호가 8번이죠. 그럼 전자수가 얘가 2개, 얘가 전자수가 2개, 얘가 전자수가 10개니까 얘는 원자번호 1번인 수소가 되겠습니다. 얘 원자번호 1번. 그리고 기억은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가 모두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질량수가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얘는 3번, 얘는 원자번호 8번이기 때문에 1대 3대 9면 얘가 원자번호 양성자수가 3, 중성자수가 3개니까 질량수가 6, 얘는 중성자수가 9개니까 17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X이다. 맞죠? 중성인 원자고 플러스 이게 리튬 플러스죠. 전자수는 2개이다. 질량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3, 6, 얘가 8, 17, 6대 17 이렇게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이런 건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했을 때 양성자수고 원자 번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성인 상태는 전자수하고 똑같고, 위에 게 뭐야? 12가 질량수죠.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으로 갑시다. 빨간 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2주기 바닥 상태. 요런 문제 나올 때는 2주기 그냥 써봅시다. 2주기 리베 붕탄질산 불네. 이게 2주기입니다. 홀전자수. 홀전자수 얘가 1개 0, 1, 2, 3, 2, 1, 0 이렇게 홀전자수 많이 썼죠. 그럼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수.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수. 리튬은 전자 몇 개 들어있으면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1s2, 2s1 이렇게 되죠. 오비탈 수 1s 오비탈 1개밖에 없네요. 1개. 베릴륨은 1s2, 2s2 이렇게 2개. 얘도 2개죠. 그 다음에 얘도 2개죠. 여기서부터는 짝지어집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3개. 그 다음에 얘가 4개. 여기가 5개. 이렇게 됩니다. 전자가 2개의 오비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홀전자 한 개인 거,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1인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리튬이네요. 맞죠? 리튬, W는 리튬. 그리고 두 배 되는 거. 두 배 되는 거. 전자가 두 개 있는 오비탈이 두 배 되는 거. 전자가 두 개 있는 오비탈 두 배 되는 거. 요것들이네요. 맞죠? 자, 요것들입니다. 요것들 중에서 홀전자 수가 두 배인 거. 홀전자 수가 두 배인 것은 요게 홀전자 수 한 개니까 2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얘가 탄소입니다. 탄소가 X, 얘가 탄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탄소의 제1이온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는 탄소보다 큰 놈들이죠. 탄소보다 큰 것들 중에서 2인 거. 탄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것들 중에서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인 것은 요거밖에 없네요. 이렇게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것 중에서 탄소보다 전기오hm 성도가 큰 것은 얘가 질소입니다. 질소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탄소보다 제1이온화 에너지가 크면서 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탄소보다 제1이온화 에너지가 큰 것들은 이것들 있죠. 자, 요것들이 있는데 이미 질소는 여기 해버렸네요. 맞죠? 질소는 해버렸고 질소하고 탄소 사이에 있는 거. 전기오hm 성도가 질소하고 탄소 사이에 있는 게 누굽니까? 산소가 되겠죠? 산소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탄소, 그 다음에 산소, 질소 이런 순서대로 제1이온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의 크기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감소했죠. 베릴륨하고 봉소, 불규칙성 보이다가 봉탄,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산소가 되죠. 그래서 X는 O이다. 틀렸고 기억은 산소인 것은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3이죠. 3이니까 맞고 유효 핵전하는 N하고 Y하고 유효 핵전하는 오른쪽으로 가면 크지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크지니까 산소가 더 커야 됩니다. 15번에는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15번 문제는 주기성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기성에서는 제1이온 에너지가 나오죠. 그리고 유효 핵전하가 나오고 그리고 원자 반지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1이온 에너지, 제2이온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 그리고 유효 핵전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시 복습해 둡시다. 복습이 맞나요? 다 까먹었죠. 예습 한 번 더 살펴보시도록 합니다. 16번. 자, 16번 문제는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 여기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KW 값이 25도씨에서 이렇게 되는 게 나오죠. 자동 이온화 상수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이런 거죠. pH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의 농도이다. 뭘 농도를 뜻하죠? 얘는 H 플러스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 문제. HCl과 염산이죠. HCl 염산하고 NaO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둘 중에서 H3O 플러스의 농도가 큰 게 당연히 어떻습니까? 염산이겠죠. 얘가 염산, 얘가 NaOH 수용액입니다. 얘가 염산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H3O 플러스의 상대값이 10의 4승이 된다는 것은 자, pH로 보면 가가 pH가 더 크단 말이죠. 나에 비해서
나에 비해서 pH가 더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 더 큽니까? 4가 더 큰 거죠. 10의 4승이니까 4승만큼 농도가 더 크니까 pH 4가 더 큽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해주면 얘의 pH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x는 14-x 플러스 4하고 같은 거죠. 2x는 18, 그러면 x는 9 이렇게 됩니다. x가 9가 되면 얘가 9, 그 다음에 얘는 pH가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는 HCl이다. 그러니까 수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양이 나오려 그러면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1인데 곱하기 1을 하면 되죠. 부피.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10배가 되죠. 10배. 가의 pH가 9니까 pOH는 5이다. pH 플러스 pOH는 14가 돼야 하니까 기억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핵심은 이렇게 10의 4승배가 되면 pH가 4 크다. 즉 플러스 4 해줘서 식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봅시다. 17번은 혼합기체. 혼합기체. 그리고 두 개 있을 때 부피가 5고 2다. 그 다음에 5대 2제 5대 2의 몰수비. 그럼 Z의 양이 같다는 겁니다. 나 얘가 혼자 있으니까 얘가 뭐다? 2몰이라고 적어줍시다. 부피가 2V니까. 그럼 Z가 4개가 됩니다. 양이 똑같다고 해놨으니까. Z 여기밖에 없네요. 요 앞에가 4몰이라고 두면 얘는 1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에서 가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질량을 몰수, 즉 원자의 몰수로 나눠주면 뭐가 나옵니까? 질량은 몰은 화학식량분의 그 다음에 질량 이렇게 됩니다. 질량을 몰로 나눠주면 화학식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학식량은 원자면 원자량, 분자면 분자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몇 개입니까? x가 여기 1개, 그러니까 x가 5개. 그 다음에 y가 4개하고 16개니까 20개. z가 4개. 그럼 몇 대 3대 4분의 1대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2대 1대 16. 누굽니까?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질량이 36g이 나온다는 거죠. 36g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1대 4입니다. 1대 4인데 XY4가 얼마입니까? XY4가 그냥 뭐야? CH4죠. CH4가 16. 그리고 CH4O입니다. CH4O가 32입니다. 분자량이 36이 나오면서 얘가 몇 대 몇? 1대 4로 있으려고 하면 얘가 얼마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1대 4로 있으려고 하면 얘가 1몰이 있어야 되고 얘가 4분의 1몰이 있으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 1이라고 적혀진 게 4분의 1몰, 4라고 적혀진 게 1몰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4로 나눠주면 얘도 어떻게 됩니까? 얘도 2분의 1몰이라는 게 되겠죠. 부피비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1대 4이다. 1대 4. 원자량 X는 얼마입니까? X는 탄소죠. 12. Z는 16. 요게 2분의 1, 요게 뭡니까? CO2. 44의 2분의 1이니까 22.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갑시다. 자, 1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X하고 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자량은 M 플러스 2
가 n 플러스 4보다도 작다. 네. 그 다음 x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존재 비율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요게 m 질량수, 요게 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질량수를 원자량이라고 봤을 때 그다음 90 x의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0.9죠. 이게 0.1이고 0.9m 플러스 0.1m 플러스 0.2가 되네요. 그러면 m 플러스 0.2 이렇게 됩니다. 자, 평균 원자량은 m 플러스 0.2. 당연히 양성자 수는 원소의 종류 같으면 양성자 수 같은 거죠. y니까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y의 존재 비율. 자, y의 평균 원자량이 어디에 가깝냐는 겁니다. n에 가까운지 n 플러스 4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존재해야 되는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x의 평균 원자량은 yn의 원자량보다 작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요 yn의 원자량은 요거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평균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m 플러스 0.2 이렇게 왔을 때 m 플러스 0.2 2에서부터 요게 m 플러스 0.2가 요거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yn의 원자량은 요거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 m 플러스 4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m 플러스 4.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보다는 크게 됩니다. 맞죠? 얘가 플러스 4,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보다 얘가 조금 큽니다. 근데 y의 평균 원자량이 어떻다? m 플러스 2x의 원자량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m 플러스 2는 어디 있습니까? m 플러스 2는 여기가 m 플러스 2가 있겠죠. m 플러스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m 플러스 2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가깝다? 요게 더 가깝죠. 질량수가 n인 y에 더 가까우니까 얘가 50%보다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거의 가운데는 m 플러스 요거의 가운데가 얼마입니까? 얘하고 얘의 가운데가 m 플러스 2.2죠. 2.2니까 5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된다. 얘가 더 많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억년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문제 19번 봅시다. 자, 19번 문제는 저 이가 염기에다가 누굴 넣어주는 거다? 1가산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가 염기에다가 1가산을 넣어 주었을 때 혼합 용액 속의 모든 음이온의 수가 60 넣어줄 때까지 바뀌지 않네요. 여기서 우리가 왜 바뀌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면 B2 플러스 그다음 2OH 마이너스 요렇게 있는 데다가 1가산을 요렇게 넣어줍니다. 1가산을 넣어 주었을 때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를 하나 없앱니다. 맞죠? 물이 되겠죠. 없애지만 여기에 원래 요래 있는 데다가 OH 마이너스를 한 개 없애죠. OH 마이너스 없애지만 대신 누가 들어갑니까? A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OH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한 음이온의 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 어디까지? 중성까지는 어떻게 된다? 음이온의 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음이온의 수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일단 P점에서 30을 넣어 주었을 때
모든 이온의 수의 비가 3대 4대 5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온들이 있겠습니까? B, E 플러스는 있겠죠. 그 다음에 염기성이니까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되려 하면 4가 B 플러스라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3이 뭐라 해야 되는가? 그러면 A 마이너스, 얘가 OH 마이너스라 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요게 OH 마이너스가 아니고 요게 OH 마이너스 아니고 A 마이너스라고 하면 30이 들어갔을 때 A 마이너스가 5라는 것은 60이 들어가 보면 A 마이너스가 10이 돼야 되니까 용액 액성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혼합 용액 속에 있는 음이온수가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5라고 하는 것은 OH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써볼까요? 처음에 여기 얼마 있었습니까? B2가 플러스 4개, 이건 구경권이오니까 처음에 4, B2 플러스와 8OH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때 음이온수가 4N이라고 하는 것은 8OH가 4N으로 표시되었다는 거죠. 자, 30을 넣었다. 30 속에는 3A 마이너스하고 3H 플러스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만큼 넣어주면 얘는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3H 플러스에서 없어지고 요렇게 남게 되고 3A 마이너스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넣어주면 4B 플러스는 그대로 있겠죠. 또 여기도 30만큼 3A 마이너스 3H 플러스 들어가겠죠. 그럼 6A 마이너스 그리고 2OH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해됩니까? 자, P에서 B 플러스의 수는 2N이다. 맞죠? 4N을 우리가 뭐라고 썼습니까? 8OH 마이너스 8개를 4N으로 표시했으니까 당연히 P에서는 얘가 4가 있죠. 그럼 2N으로 표시하는 게 맞죠. Q에서 혼합용액은 염기성이다. 그렇죠. 염기성이라 해야지 혼합용액의 모든 음연수의 수가 안 변하는 거죠. 계속. Y분 X는 자 이렇게 되면 맨 첫 번째 보면 0.2 곱하기 X 밀리리터 안에 X 밀리리터에 존재하는 B2 플러스는 4개입니다. 이것의 개수를 뜻하죠. M하고 V 곱한 것은 Y 곱하기 얼마를 넣었을 때 30이죠. 30을 넣었을 때는 A가 3개가 존재합니다. 이게 몇 대 몇? 4대 3이 되어야 된다. 얘를 원래 밀리리터 단위를 1000으로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만 B를 구성할 때는 나눠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120Y는 계산하면 0.6X 이렇게 되는 거죠. Y가 1로고 X는 이렇게 되면 0.6분의 120 0.6분의 120이죠. 1200 200이 됩니다. 이게 200이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혼합용액 속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하의 합이 0이 된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힌트를 여기서 어떻게 얻어요? 글쎄요. 자주 풀어보면 됩니다. 할 말이 없네요. 풀어보면 감이 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0번 봅시다. 될수록 많이 설명하면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 분자량의 비가 1대2다. 분자량의 비 1대2면 이게 1, 이게 상대적인 질량 2이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질량의 비가 1대 4대 5 이렇게 반응하는군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얘가 2니까 2짜리가 2개 이렇게 했으니까 자 실린더 1과 2에서 A 기체, B 기체를 그림과 같이 넣는다. 자 8리터 얼마인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8리터입니다. 몰수를 뜻하면 되겠죠. 부피는 여기는 다시
9Wg이다. A하고 B가 9Wg 있네요. 각각 반응시킨다. 각각 반응시키고 또 꼭지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 너무하네요. 각각 반응시켰을 때 한번 봅니다. 1번 반응에서 실린더 1번에서 남은 걸 줍니다. A가 남아있고 C의 질량이 10W 그리고 5W 이렇게 되네요. 10W, 5W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2배란 말이죠. 2배 반응하였다는 말이죠. 생성된 C의 질량이 5W, 10W면 2배가 반응하였구나. 어디서 2배가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네, 이거 안 해요. 1번에서 2배가 반응했네요. 자, 그러면 아이스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이스 테이블 1번 헤이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발음을 좀 합시다. 이 B는 이시 이렇게 쓰고 이게 뭡니까? 이거 안 지워지나? 이거 지우고 깔끔하게 한번 써봅시다. 처음에 얼마 있었습니까? 얼마 있었는지 모른다. 얼마 있었는지 모른다.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8리터고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가 8리터고 나중 부피가 6이다 라는 거죠. 2배가 반응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가 2배면 4,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남은 반응물은 A고 얘가 다 반응해버렸다 말이죠. 그러면 얘가 4가 되죠. 그러면 처음에 8이 있었으니까 얘가 4, 얘가 2, 4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요게 처음에 8, 그 다음 남아있는 게 2하고 4니까 6 맞네요. 6, 처음에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의 질량이 1번에서 2배가 반응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1대 2대 2로 반응하니까 2배만큼 반응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란 말이죠? 얘가 4몰에 해당되는 게 10W라고 합니다. 4몰에 해당되는 게 10W.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처음에 두 번째 A 플러스 2B 두 번째 실험에서 2C 위에 실험에서 얘가 10W 생겼다라는 거죠. 10W 생겼으면 여기서 1대 4대 5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그러면 얘는 2대 8입니다. 맞죠? 얘가 8W 얘가 2W에 해당된다 는 거죠. 2대 8대 10 이런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아이스 테이블. 자, C가 얼마나 생겼습니까? 이제 여기는 2만 생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왜냐하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5밖에 안 생겼으니까 요게 5W가 되겠죠. 2. 남은 반응물이 B입니다. A가 다 반응해버렸네요. 0. 그럼 얘가 1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B가 남아있는데 C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C가 5W가 생겼고 B가 처음에 얼마 있었습니까? A하고 B가 9W 있었네요. 그러면 A 1에 해당되는 게 W죠. 그럼 얘가 8W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9W가 되죠. 처음에. 그러면 얘가 8W에 해당되는 게 얼마다? 4몰이다 라고 할 수 있죠. 2몰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남은 건 실험 2번에서는 2 플러스 2니까 4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콕을 열어서 남아있는 놈들끼리 반응시켰습니다. 2B는 2C. 자, A는 얼마 남아있었나요? A는 여긴 0이고 여긴 2죠. A는 2 있었고 B는 2고 0이니까 여기 2 있었고 C는 얼마입니까? 여기 2고 4고 있었으니까 6 이렇게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반응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생겨지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남게 됩니까? 요게 8, 0, 1. 그래서 전체 부피는 y있다. 남아있을 때 1하고 8이니까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요는 4였죠. 그리고 이건 9. 9하고 4하고 더하면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까? 이 문제에서 이렇게 C의 질량이 15 이렇게 생성되는 게 2배가 되는 것은 반응을 2배만큼 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번 시험은 2학년 아마 앞쪽의 내용은 공부한 지 한참 되어서 기억도 잘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되게 쉽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방학 때 열심히 합시다. 화학은 끝내야 됩니다. 방학 때 질문하시고 기출문제 반복해서 풀어봅시다.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자, 감을 익힙시다. 자, 질문은 댓글로 하시고 학교에서 봅시다.